학업에 치인 채 다음날 등교를 위해 잠들었던 학창시절의 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었나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의 밤. 여러분은 어떤 다른 꿈을 꾸고 있나요? 각자의 꿈속으로 모두를 초대하는 SUV 보이는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밤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창시절 꾸던 꿈을 서로 공유하며 공감하고 또 지금 이 순간 꾸고 있는 꿈을 얘기하며 다양한 서울대생들의 꿈 가득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밤 4회차 진행자 김재윤, 황유나입니다. 갑자기 살을 애는 추위에 점점 몸을 감싸는 겉옷이 두꺼워지는 날씨입니다. 마침 이번 주 올해 겨울에 첫눈이 내렸는데 첫눈이 오니 1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게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사랑하기 좋은 밤이 이번 회차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첫 보이는 라디오이기도 했고 또 4회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을 듯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기 좋은 밤이 서울대학교 방송부에서 처음으로 기획했던 보이는 라디오인 만큼 시작할 때는 너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4회차 마지막까지 오다 보니 한편으로는 끝났다에 대한 후련함과 좀 더 잘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쉬움과 그런 만족감 이런 거는 유나님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고 왔는데요. 유나님도 하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면접 응원입니다. 방송이 나온 시점에서는 3주 전이겠지만 올해 11월에도 어김없이 2025 서울대 면접이 있었는데요. 지금쯤이면 합격 발표를 약 일주일도 안 남긴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제 2호 학번이 될 텐데 저는 아직 신입생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배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1년을 보내면서 밥약도 하고 다시 MT도 가고 할 생각을 하니까 또 다시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정시로 들어왔다 보니 서울대 면접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재윤 씨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죠? 네, 저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쯤 재윤 씨가 그 면접을 보고 있었을 텐데 올해 응원을 가보니 어떻던가요? 조금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 친구들이 나의 한때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1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 분위기랑 그 장면이 정말 똑같았습니다. 정문부터 윗공대까지 차량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던 게 정말 작년에 제가 아빠 차를 타고 있었던 그때랑 정말 똑같은데요. 선배들이 앞에서 끌고 가져가거든요,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함성에 힘입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친구들은 날씨가 더 추워져서 그런지 좀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마음은 또 작년만큼 저를 응원해준 선배들과 같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현장에는 없어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면접을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을 마음속으로는 저도 엄청난 힘을 담아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방송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치의학, 지구교육, 물리교육, 그리고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회차는 어디죠? 네, 이번에는 바로 공과대학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송출하는 곳이 학관인 만큼 이과 건물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번에 초청해본 공대분들을 모시고 이 방송을 이제 공대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초청을 해봤습니다. 모든 공과대학의 학생들을 모실 순 없는 만큼 특별한 한 과를 모셨습니다. 네, 저도 공대생인 만큼 이번 회차가 그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하나의 과이지만 여러 개의 학과를 아우르는 산업공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분. 짧은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2사학번에 재학 중인 차윤주라고 합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열중해야 하던 학창시절, 게스트분은 어떤 20대 초반의 모습을 기대하며 버티셨나요? 혹은 어떤 대학 로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나요? 네, 우선 저는 대학에 와가지고 원하는 수업을 듣는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전공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다 보니까 전공 수업 자체도 기대를 했었고
입시 때 못했던 활동적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 대학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제 듣고 싶은 수업이 많고 이제 자율성을 추구한다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교양이나 좀 기억에 남는 전공 수업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전공을 하나 처음 들어가지고 아직은 전공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번 학기 듣고 있는 음악과 사회라는 교양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루시나요? 주차별로 음악 장르 주제가 있고 그리고 또 수업 마치면 매번 게스트분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시는 방식인데 내용이 흥미로워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마침 음악과 사회를 민주님과 함께 격강을 하고 있는데 만족을 하면서 듣고 있는 수업 같습니다. 저는 또 아까 로망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학창 시절에 못했던 활동적인 영역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좀 여행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공연 동아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전 지금 또 밴드를 하고 있어서 충족을 한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정말 많은 멋진 꿈과 로망들을 품고 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24년이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이번 1년에도 많은 거를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20대 초반을 즐기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보낸 후에는 어떤 20대 후반 혹은 30대의 모습을 꿈꾸셨나요? 나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했던 모습이 특별히 있을까요? 우선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가지고 기업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저 자신을 상상했던 것 같고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평온한 삶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안정적이라는 게 이제 즐기면서 안정적인 거 아니면 이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거? 어떤 안정을 말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오래 버티는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모험을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게 저의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민주님께서는 이제 산업공학과이시잖아요. 이과라면 이 산업공학과가 되게 많이 들리고 익숙할 텐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산업공학은 다양한 수리적, 과학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서 산업 전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기획, 설계, 운영면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공학자는 물건을 만든다면 산업공학자는 그 물건을 더 낫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저희는 연구 대상이 다양한 산업 그 자체이고 또 전공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공통된 목표는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산업공학과가 이공계열에서의 경영학과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방금 민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연구실에도 정보 경영, 운영 관리 등 경영적인 측면도 있고 금융 리스크 같은 분야를 다루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산업공학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최적화 같은 거를 한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찾는 분야가 산업공학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게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윤주님은 그 많은 분야 중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관심 가졌던 분야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거에 좀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영학과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적인 부분을 다루지만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저희는 경영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에 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경영과학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는데 아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최적화 같은 그런 아예 방법론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산업공학과가 처음 창설될 때 원래 산업공학과로 시작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산기계공학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는 과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단어를 넣고 싶었나 봐요. 좀 많이 처음에 창설할 때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재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산, 기계, 뭐 경영 그런 걸 다 넣을 수 없다 보니 이제 생각해보니 산업공학이라는 이름이 가장 최적화된 이름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산업공학 자체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산공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따로 해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 편인가요? 복수 전공을 아니면 해서 좀 더 전문화된 분야를 가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네, 저희 과에서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수학이나 컴퓨터 분야 또는 경제, 경영 분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넓은 만큼 좀 깊이가 얕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원하는 분야가 확실한 학생들은 학부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복수 전공을 통해 좀 구체화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 아니면 경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과로는 복전을 많이 안 하는 편인가요? 이과로도 복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산업공학과에 온 학생들이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경영 쪽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경영학과 복전 생각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과나 컴퓨터공학과도 있습니다. 그럼 윤주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복수 전공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복수 전공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성공 전공을 좀 더 열심히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회계원리나 이런 경영학과 전공 과목을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학년임에도 벌써 굉장히 부지런히 계획을 하면서 살고 계시네요. 다음 질문으로 윤주님은 어떤 계기 혹은 동기로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결정하셨나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뭐 계기 혹은 스토리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제가 산업공학과를 본격적으로 꿈꾸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평소에 좀 실용적인 학문을 선호했고 그 전까지는 경제학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산업공학을 알게 되었고 산업공학이 뭔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하거나 뭐 관리나 효율화 같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계획을 세우는 것, 또 뭐 기록하고 가시화하는 걸 좋아해서 개인적인 성향이랑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상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에도 원래 경제학부를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온 케이스가 저는 고2 때 이제 산업공학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었는데 이름 그대로 그때 찾아보니까 산업 전반을 다루는 과이더라고요. 서울대 산업공학과 소개란에 들어가 보니까 공학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과다라는 설명이 있어서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과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는 상공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창 때는 이제 문과 쪽을 희망하셨는데 대학교에 오고 나서는 이과의 거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급이 되었는 걸 보니 엄청난 융합형 인재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주로 산업공학과에서 진출하는 분야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이장님께서 마침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산업공학이다 보니까 공대에서는 IT 분야로도 많이 나간다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제조, 금융 그런 스펙트럼이 다양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금융업계로 진출하는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제조 IT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셔서 정말 자기가 어느 분야에 관심 있냐에 따라서 진출 분야를 그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로 진출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저희 학생의 인스타그램에 인터뷰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회 하고 계신가요? 네, 저 학생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윤주님 혹시 지금 현재 자신이 꿈꾸고 있는 진로나 꿈이 있으실까요? 뭐 저는 생각이 깊지 못해서 뭐 생각나는 거라고는
CEO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산공 자체를 좋아하지만 막 엄청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할 만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일반적인 기업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배운 산업공학적 기법을 적용하고 또 전체를 보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대학원 진학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학부 졸업 시기에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더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사업계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이제 진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에 입사하는 게 목표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버티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또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말년에 노후에 편안한 삶을 꿈꾸면서 젊은 시절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년에는 뭐 언니들이 있는 미국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다라고 설정을 해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윤주님만의 최종적인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따뜻한 리더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진로에 관한 역량과 개인적인 역량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이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쌓고 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팀원들이 저를 그리고 팀을 믿고 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팀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그 말년에 노후에 이제 편하게 살겠다라고 한 저의 꿈이 되게 다소 부끄러워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리더라는 걸 좀 듣고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저는 리더를 되게 많이 해보긴 했는데 항상 차가운 리더였거든요. 후배들한테도 좀 차갑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를 따뜻한 리더 한번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윤 씨도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2025년 2호학번 후배들에게 따뜻한 선배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업공학과 분야로 계속 진출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프로그래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공이 컴공보다 더 코딩을 많이 하는 거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데 전공 분야 중에서 안 쓰는 곳이 거의 없어서 기본 역량인 만큼 코딩을 잘하면 진짜 무조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좀 공부를 해볼까라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얕은 지식으로 이제 파이썬이랑 R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 있어서 조금 이 정도면 보통 학생들보단 잘하지 않을까 하면서 갔는데 뭐 설명을 들어보니 C 언어, 막 자바 뭔가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윤주님만의 혹시 공부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도 코딩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 공부 외에는 뭐 특별히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은 사실 진로 관련해서 활동을 하기에 내년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경영학회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아까 인트로 때 2025 이제 수시 면접 응원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윤주님을 봤거든요, 마침. 그리고 또 이번에 음악과 사회라는 교양 수업을 통해서 또 같이 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거기서 베이스도 연주하시고 다재다능하면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학생회도 하시고 바쁜 1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악기 쪽을 정말 하나도 못 다루는 입장에서 밴드를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웃긴 게 베이스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기타를 하는 친구들과 자주 이제 찌끄락찌끄락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타 하는 친구도 이제 베이스 하는 친구한테 네 줄 기타 네, 그쵸. 그 말을 하고 이제 베이스 하는 애들은 나 없으면 너네 아무것도 안 된다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윤주님도 혹시 그런
베이스에 대한 부심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밴드에는 베이스가 있어야 소리가 더 많이 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이번에 밴드를 하면서 베이스를 잘 몰랐거든요, 원래 역할을. 근데 윤주님의 베이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리고 약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하더라고요. 네, 합주를 감사합니다.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공연을 하게 되시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코딩을 컴공보다 많이 하는 학과라고 했잖아요, 산공이. 그러면은 입학하기 전부터 코딩을 많이 하게 되는 거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공대에 비해서 자연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서 컴퓨터 과학이 좀 더 그 전공에 사용되는 그런 빈도가 높다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베이스도 하고 이제 음악 관련된 것도 뭐 하신다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뭐 동아리 활동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재밌는 경험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제가 과 동아리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과가 다른 공대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동아리라기보단 살짝 소모임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동아리가 액티비티 동아리가 있는데 하상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키 동아리였는데 좀 이제 범위를 넓혀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자 네, 개편을 한 동아리예요. 최근에는 같이 등산도 갔다 왔고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뭐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소모임인 만큼 유대감도 끈끈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좀 재밌던 스토리 같은 거 있나요? 소모임이라서 생길 수 있을 만한. 특히 막 생각나는 스토리는 없지만 저희 분위기가 되게 동기라기보단 그냥 원래 알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항상 그냥 뭐 농담 주고 받으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산공은 제가 처음 새내기 때 세터를 갔을 때부터 놀랐던 과였어요. 과과를 부르는데 혹시 산공 과가 아시나요? 과에 노래가 있나요? 아, 공대는 네. 또 각자 과마다 있습니다. 네, 노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불러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좀 부르기 부끄러워서 저는 진짜 듣고 1차 충격을 받고 이번 면접 때도 또 들었는데 2차 충격을 받았죠. 저희 그 사나머니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상공머니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응원 때나 아니면 뭐 세터 같은 데서 부릅니다. 면접은 수험생 친구를 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저 같으면 기 빨릴 것 같아서 네, 저도 제가 입학할 때 면접 볼 때도 그걸 해주셨는데 엄청 정신은 없는데 힘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또 같이 부를 때가 되면 그 친구들은 감회가 남다를 것 같네요. 입학하기 전에 들었던 노래를 이제 내가 부른다 라고 하면 감동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공은 학생회도 그럼 소규모인가요? 저희가 학생회가 한 22명 정도인데 한 학번이 38명인 거 생각하면은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는데 윤주님께서는 진로 혹은 대학에 있어서 특별한 뭐 걱정거리,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언제나 뭔가 저의 역량이 따라줄까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입학 전에는 저는 학업보다는 인간관계를 많이 걱정했는데 입학을 하고 보니까 완전 정반대로 인간관계보다는 학업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로부터 언제나 용기를 얻어가면서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또 마지막 방송인 만큼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와 유나님은 그래도 여러 과 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과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수학교육과에 있다가 이제 식품영양학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마음속에서는 수학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연하게 이제 첫 회차 때 했던 치의학과 분들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윤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업공학이 이제 어느 정도 수학도 하고 금융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런 것도 다룬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조금 수학과 접목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아마 산업공학에 갔었으면 뭐 졸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윤주님도 있으신가요? 이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사실 저는 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원래 관심 있던 분야가 약간 미용이어서 네, 그런 것도 해봤으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용이면 머리 아니면 메이크업? 어떤 쪽이죠? 저는 메이크업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타일링 같은 거 좀 평소에 관심 있는 편이에요. 제가 스타일링을 진짜 못하는데 다음에 윤주님을 꼭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 얼굴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으니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좀 메이크업 유튜버 그런 거는 관심 없으신가요? 오, 재밌을 것 같지만 유튜브라는 게 어쨌든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네요. 유나님은 또 산업공학과에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꿈이 화학교육, 즉 화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나님은 또 사범대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혹시 어떤가요? 선생님이 된다는 거. 사실 저는 선생님이 되는 거는 너무 사명감도 있고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뭐 막연하게 해봐라 라는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옛날부터 하고 싶으셨다면 도전을 해보는 거는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임용이 있었는데 임용 시험을 생각보다 임용 시험이 이제 상상과는 좀 다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제가 했던 건 수학 교육이라서 수학 선생님이 되려면 이제 미적분이랑 뭐 통계, 뭐 수원, 수투 같은 걸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시험 보는 범위는 아예 다른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집합론, 이산수학, 선형대 수학 그런 걸 이제 공부해야 되다 보니 뭐 재윤 씨가 학창 시절 때 화학 교육을 꿈꾸셨을 때는 화학이 재밌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좀 다른 거를 마스터를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수능만큼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교사라는 직업이 되기도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되고 나면 이제 학생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챙겨주는 뭐 선생님의 스승의 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네, 급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장점들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기 전에 이제 산공으로서 뭐 한마디 산공 학생회에 속해 있고 동아리를 많이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곧 들어올 2호 학번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이 정말 정이 많고 또 서로서로 챙겨주기 좋은 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소속감 느끼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내년에 부학생 회장을 맡게 됐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겠습니다. 네, 2호 학번들 너무 환영합니다. 이제 클로징 멘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하기 좋은 밤 4회차로 산업공학과 윤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는지 가볍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은 진짜 처음 해보는데 조금 떨렸지만 이제 진행자분들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윤주님의 또 꿈을 많이 들어봤으니 이런 꿈들 모두 이루시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윤주님의 사랑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공학과 윤주님과 대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회차에도 익명의 고민 제보에 대해 각각 조언과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는 고민 상담하기 좋은 밤이라는 코너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난히 오늘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이번 사연은 1학년 학생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년에 입학한 새내기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를 고등학교 3년 내내 희망하였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쁨에 젖어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학부는 세부 전공이 8개로 꽤 많은 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2개 전공에 꽤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들을 만날 때면 제가 관심이 있는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분야의 전망이나 현황이 좋지 않아서 선배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으시진 않았나 라는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제가 생각했던 길을 밀고 가는 게 맞는지 혹은 아닌지 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꿈과 희망을 찾아 기나긴 항해를 하고 있는 새내기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살리지 않은 선배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고 또 스펙트럼도 넓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기존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실 때는 2가지 전공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전공도 열심히 탐색하시고 또 새로운 진로에 대해서도 탐색하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해보시면 앞으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대입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제 복수 전공이나 전과 등 다양한 대안책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로를 정할 때 제 남은 평생이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마음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번이 제 첫 20대이기에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머릿속에 되감으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봐. 태양은 결국 너를 비춰 너를 믿어.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저는 빛날 거고 그 사실을 믿고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해서 나아가려고 저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정확히 무엇인지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은 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분명히 그 마지막 순간에는 고민자분께서 빛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회차를 마무리하며 사랑하기 좋은 밤의 정말 마지막 밤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꿈꿀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밤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기 좋은 밤이었습니다.